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세영 기자는 출장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또 떠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낮 12시에 결전을 땅 일본으로 떠납니다. 예. 김도한 기자도 가셔야죠. 저는 모레 갑니다. 모레? 모레 가기 네. 위해서 지금 일본어 학원에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이제 와서 WBC 열리는 거 한참 전에 알았는데 기본적인 저 일본어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오타니 선수 인터뷰도 좀 하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주말에 일본으로 출국했죠? 그렇습니다. 3월 1일 이제 귀국해서 2일날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 또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SSG 2군과 연습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4일 일본 오사카로 넘어갔습니다. 오사카로 넘어간 이유는 WBC가 마련한 공식 연습 경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오늘 오릭스전이 있었고요. 내일은 한신과의 경기가 있는데 본대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 경기, 공식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그 국내에서 완전체로 모이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애리조나에서는 이 날씨가 심술 부렸고 또 떠나는 날에는 이게 투손에서 LA로 가는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버스로 한 8시간 정도 달려야 되는데 이게 또 LG에서 일단 버스를 먼저 보내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 버스의 법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이 맥시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운전 왕복이 못하게. 안 돼서 중간에 만나서 접선을 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옮기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LA 공항에서 도착했는데 선수들이 못 씻었잖아요. 그거를 또 라운지를 또 국내 항공사에서 좀 제공을 해줘서 거기서 씻고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래서 경기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 도착했는데 당초 귀국 일정보다 약 12시간 정도 늦은 시간에 입국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뭐 호사다마라고 하니까 좋은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이제 2일부터 고척돔에서 훈련했는데 비공개 훈련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중요한 이유는 에드먼과 김하성 선수가 이제 고척부터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이제 키스톤 콤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여기 영업 비밀도 조금은 들어 있거든요. 물론 뭐 야구라는 게 뭐 전부 지금 유튜브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게 오픈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강철 감독께서는 에드먼과 김하성 선수의 호흡 같은 거는 좀 외부 작전 노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 대표팀의 다르비슈 선수가 네. 지금 전 세계 WBC 대표팀 가운데 유일하게 2월 중순부터 일본 대표팀에서 합류해서 지금 보름 넘게 손발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하고 에드먼 선수는 이제 합류한 지가 일주일도 채 안 됐거든요. 네. 지금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다르비슈를 포함한 일본의 뭐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그런 좀 환경이 있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지금 선발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에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2일 날에 일본 취재진들 취재 신청이 그렇죠. 좀 있었대요. 거기에 뭐 AP통신하고 이런 데서도 해외 유력 매체들도 취재 신청이 있었는데 또 대표팀이 이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한 게 좀 늦게 공개를 한 게 이 번트 연습, 네네. 승부치기를 대비해서 이런 걸 좀 공개하는 게 꺼려진다. 그래서 2시부터 보통 훈련이 시작했는데 4시 반까지 기다려달라. 비공개 훈련을 2시간 정도 하겠다. 그래서 4시 30분이 돼서 고척돔 문이 열려서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도 4시 반부터 취재를 하신 거네요? 아니,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저는 제 사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예. 지금 뭐 전 세계 스포츠 있잖아요. 커리가 NBA에서 비공개 훈련 안 하거든요. WBC 뭐 마이크 트라웃 비공개 훈련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뭐 외부 전력 노출을 조금 이제 꺼려하는 대표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안전 장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모든 그 매체에 다 노출이 돼 있고 각국 전력 분석팀에 번트 훈련 뭐 방망이 거꾸로 잡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번트 훈련이건 키스톤 콤비의 그런 호흡이건 어쨌든 지금은 다 오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잡을 수도 있죠. 네. 정말 호를 찌르는 뭐 이상한 요술 방망이 들고 그렇죠. 하시나요? 예. 뭔가 또 이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저는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그 이제 우리 뭐 에드먼과 김하성 선수가 대표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렸어요. 원래 뭐 김하성 선수야 같은 팀에 이제 또
했었고 이제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에드먼 선수는 2일날 대표팀에 합류했잖아요. 네. 그때 가장 관심을 받은 선수가 김하성 선수보다는 에드먼 선수의 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드먼 선수가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뛰었던 박병호 선수가 많은 도움을 줬다. 영어도 잘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박병호 선수가 2016, 2017년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에 뛰었는데 이때 넘어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 스피킹 이게 정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 선수의 모습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한국말도 막 적극적으로 하려 하고 수비도 열심히 한다. 사실 이 메이저리그 플레이어들이 오면 거들먹거리면 이게 좀 분위기가 떨어질 텐데 선수단 안으로 좀 들어오라 한다.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다. 이런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2일부터 우리 완전체 대표팀이 훈련을 시작했고 고척돔에서 평가전도 가졌죠. 네, SSG 랜더스 퓨처스 팀하고 했는데요. 우리 팀이 지금 10대2 완승으로 이제 이겼고요. 평가전이다 보니까 김광현, 최지훈, 이지영 선수는 이제 SSG 소속으로 뛰었는데 이날 박건우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요. 최정 선수가 컨디션 난조 때문에 고척돔 평가전에 못 나온 점. 요게 지금 오늘 그 오릭스와의 경기까지 조금 이제 연장선상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날은 박건우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SSG 2군과의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팀 투수들을 많이 던지게 한다고 또 김강현 선수 그리고 또 외야수인 최지훈 선수가 SSG 2군 팀에 속해서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전에 SSG 2군 관계자들이 우리 팀 정예 전력들이 와서 든든하다 대표팀과 싸우는데 그런 얘기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하고 에드먼 선수는 연습 경기에는 못 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MLB 규정이 이제 3월 5일까지 경기에는 이제 나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날 구창모 선수가 라이브 배팅을 던지고 에드먼 선수가 프리 배팅을 이제 치는 그 장면이 또 이제 경기 전에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이게 메이저리그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오타니 선수도 LA 엔젤스하고 일본 대표팀이 어떻게 기용할 건지를 지금 협상 아닌 협상을 하고 있고 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드먼과 지금 김하성 선수 오늘 경기엔 뛰었습니다. 이제 네네. 드디어 오늘부터 공식 경기에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그때 추신수 선수가 팔꿈치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때 클리블랜드에서 당시 이 전담 매니저를 파견을 해서 그렇죠. 대표팀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 정도로 대표팀에서 함부로 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딱 묶어놓고 이 선수 언제 뛰어야 되고 언제 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참 까다롭습니다. 뭐 이제 워낙 시장 규모가 큰 스포츠고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여서 뭐 선수를 중히 여긴다는 측면에서는 좋긴 합니다만 좀 국가대표에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조금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게 그만큼 메이저리그가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 자체가 각 구단을 존중해주는 그런 차원이고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편성 같은 거도요. MLB 사무국이 그냥 밀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MLB 측의 주최 측의 입김 아닌 입김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 각 구단의 그런 이해관계가 WBC 내에서도 지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정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벼운 담 증세를 호소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척 훈련 연습 경기로 못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오릭스전에는 후반 교체돼서 뛰었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대표팀의 전문 삼루수가 최종 선수 혼자입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최종 선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대회 이제 9일날 호주전 첫 경기부터는 맞춰서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제 최정 선수가 삼루수로 서지 못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경기였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오늘 경기가 사실 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3루수 김하성, 유격수 오지환, 2루수 에드먼 카드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섣부른 예상인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되는 바람에 오늘 경기가 사실은 이게 지금 오릭스 거의 2군 플러스 1.5군 네. 또는 이제 뭐 연습생도 몇 명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오지환 선수가 2개 실책을 했고 또 김하성 선수도 유격수 자리로 또 갔더니 또 실책을 해서 유격수 자리에서 가장 믿었던 포지션에서 이렇게 실책이 나오니까 대표팀도 좀 약간 멘붕이 온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최종 선수가 이제 정상적으로 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 에드먼 선수가 이루수 그렇죠. 이렇게 갈 것 같고 또 에드먼 선수가 사실 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시범 경기에서는 또 유격수로 또 그렇죠. 뛰었어요. 네. 내야 전 포지션이 또 활용 가능한 선수니까 이강철 감독이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손발을 제대로 맞춰야 하는 시간이 예. 사실 없죠. 그렇죠, 없죠. 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전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아까 좀 물어보니까 오릭스 교세라돔이 이 다른 나라에서 뛰거나 또는 외국에서 뛰던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이 굉장히 저는 도쿄돔만 가봤고 교세라돔은 못 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약간 그 선명하고 약간 마마 같은 분위기, 일본의 그 특유한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네. 위압감이 있다 그래요. 은근한 위압감이.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오늘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유격수에서 실책을 했고 네네. 그 자리에 가자마자 김하성 선수가 또 하는 걸 봐서 마치 그 뭐에 좀 홀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적응을 하게 되면 물론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이걸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쿄돔은 또 분위기가 또 좀 확 다르죠. 다르니까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있었던 연습 경기 썩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간략하게 경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오릭스 버팔로스와의 이제 공식 평가전에서 2대4로 패했는데요. 네. 오릭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1.5군 전력이었는데 거의 9회까지 8회까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좀 끌려가는 모습이었고 타자들도 좀처럼 뭐 타격이 나오면 전부 내야 땅볼, 네. 혹은 삼진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 좀 타격이 사실 애리조나 투썸부터 연습 경기까지 상당히 활발했는데 여기서 좀 꺾였다는 점이 좀 걱정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에드먼, 김하성 이 톱 타자, 그러니까 테이블 세터 라인을 정상으로 좀 가동했던 점 그리고 또 이정우 선수 안타 역시 2개 쳤죠. 잘 친다. 예. 거기에서는 이제 발견한 우리가 거둔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것도 역시 이강철 감독의 비공개 훈련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숨기는 연습 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희망을 가져봅니다. 내일 이제 한신 타이거스하고 평가전 이제 최종 이제 모의고사 치르는 거죠. 이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선발 투수를 확정을 지어야 할 텐데 이미 어느 정도는 구상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일단 호주전은 제 예상인데 네. 고용표 선수 무조건 나옵니다. 그다음에 김광현 선수가 1+1 카드로 붙을 가능성이 높고 백업으로. 그 뒤는 이강철 감독이 참 이 그날 컨디션, 당일 투수 컨디션을 정말 잘 파악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조합하는 카드를 맞출 것 같고 그리고 일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구창모 선수를 좀 낙점을 했다가 구창모 선수 컨디션이 그렇게 썩 별로 좋지 좋지는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않아서 오히려 이의리 선수 작년 도쿄올림픽에서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지금 우한 파이어볼로인 곽빈 선수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 세 명의 카드 중에 붙이고 거기도 역시 이제 벌떼 개투 작전으로 일본전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코전과 뭐 중국전은 그렇죠. 그날 이제 분위기 봐서 이렇게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은 선수들 컨디션 난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슈는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대표팀 다 괜찮다고 그래요. 또. 괜찮고 오늘 경기만 조금 못했을 네네네네. 뿐이고 그 조금 전에 우리 정 기자가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65개라는 그 한계 제한 투구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두 번째 투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그 언급하신 대로 고용표하고 김광현 그리고 이제 일본전이 사실 이제 걱정스럽긴 한데요. 핵심은 저는 광현종으로 불리는 네. 그 양현종과 김광현인데 그러면 고용표하고 김광현을 붙였을 때 호주전에 이기고 나가면 양현종 선수를 여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3명을 같이 투입할 건지 아니면 고용표하고 김광현 선수로 해결이 되면 뒤에는 이제 마무리 투수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전에 구창모, 이일이 또는 양현종 이 3명을 투입할지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 하나가 우리 그 특급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맞습니다. 조금 그 뭐라고 하나요? 어깨 근육을 뭉침. 그게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우석 선수가 참 이번 대회를 앞두고 또 해외 진출을 꿈꾸는 선수라서 상당히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네. 지금 일단 근육 뭉침인데 뭐 추가 소식은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오늘 중계 보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고우석 선수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없습니다. 투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트레이너를 부르는 거로 봐서는 그것도 올라가서도 아니고 이제 몇 개를 던지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꼭 회복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주전의 윤곽은 어느 정도 이제 기자분들이 예상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이제 일본전이 또 걱정인데요. 자,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논란보다는 이제 WBC 이야기로 주로 오늘 방송 내용이 채워질 것 같은데요. 자, 가장 기대되는 경기죠. 한일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전 선발 투수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창모, 이의리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구창모 선수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 또 제가 애리조나에서 그 일본 방송진하고 인터뷰할 때 구창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일본 방송에 나갔겠네요. 네, 그렇으니까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의리 선수가 나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곽빈 선수의 구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구속도 스프링 캠프 때부터 소속팀 캠프 때부터 막 160km 빠른 공을 좀 던졌다는데 여기도 한번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호주전 승리를 무조건 가져온다. 그리고 한일전 총력전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목요일 날 12시가 우리나라가 이제 호주와 첫 번째 경기고요. 네. 금요일 날 저녁 7시가 이제 한일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을 세트로 지금 보고 투수 운영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개 이제 제한 투구가 있기 때문에 선발 피처가 두 명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일본전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봉준군이라든가 구대성과 같은 맞죠. 이런 네. 특급 왼손 이 일본 킬러들이 있었는데 네. 이 봉준군 구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베테랑이면서 조금 해외 진출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던 선수인 반면에 구창모와 이의리는 물론 우리 내에서는 지금 특급 선수지만 아직까지 경험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구창모, 이의리를 빨리빨리 짧게 가고 맞아요. 곽빈이라든가 오늘 등판했던 뭐 정철원 선수도 있고 또 다른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까지 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닝 쪼개기로 벌떼 마운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물량전으로? 방법. 네, 그렇게 봐도 저는 괜찮지. 일각에서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키가 크고 사이드암이잖아요. 일본에 이런 투수의 영이 없다고 해요. 정우영 선수를 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진짜 많이 생각이 되네요. 일본의 라인업도 좀 궁금한데요. 그 여전히 다르비슈 선발이 가장 유력한가요? 일본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 예측하는 게 일본이 개막전을 중국이랑 하거든요. 중국하고 경기에 오타니 그리고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할 때 이제 다르비슈인데요. 지금 그 우에하라 고지 그 WBC 1회 대회 때부터 그 맹활약을 했던 그 지금 뭐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은퇴한 우에하라 요미우리의 특급 에이스였던 선수가 오타니를 중국전에 쓰는 거는 아깝지 않느냐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타니를 한일전에 등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내에서 사사키 로키 선수가 어제 165를 찍었고 그리고 야마모토 선수도 괜찮고 오타니 선수도 지금 뭐 전부 끌어올려져 있는데 다르비슈 선수가 연습 경기마다 지금 매번 실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배팅에서 무라카미한테 지금 초대형 홈런을 맞았기 맞았어요.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로서는 다르비슈가 나와주면 땡큐고 오히려 예. 오타니 선수가 나오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일본 감독이라면 다르비슈 오타니를 붙일 것 같은데 일본 언론 예상은 또 그렇게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LA 엔젤스가 오타니를 구원으로는 쓰지 않게 하는 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는 것 얘기도 같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타니하고 다르비슈가 다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사실 힘들죠. 힘들죠. 아니면 저희가 2015년 프리미어 때 그 네. 오타니한테 무시무시한 공에 타자들이 진짜 쩔쩔 맸거든요. 그런 공포증도 있어서 오타니 선수는 그냥 타자만 해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에하라 고지 그 예전 투수 얘기도 했지만 오타니 선수 아마 일본 입장에서 중국전에 쓰기 아까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참새 잡는데 대포를 동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참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오타니 선수를 아마 지금
구리야마 감독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많더라고요. 뭐 네. 오타니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는데 네. 이게 편도 기준이 1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동을 하는데도 보통 고속열차를 타는데 네. 헬기를 타도 이동을 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그래서 일본 매체들이 세계의 오타니를 상징하는 VIP 이동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오타니 선수의 이동 방식이 아니 편도에 예. 그 12시간 13시간 오는데 1억 쓰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정말 진짜. 대단해요. 예. 슈퍼스타네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뒤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어제 오찌아이라고 또 예전에 왕년에 홈런왕이 네네네. 있잖아요. 일본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요. 시차 적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동 피로를 줄여라. 그러니까 일본 그 텔레비 보면 막 자막이 막 중간에 이만큼 나오잖아요. 예. 시차 적응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때 애리조나에서 우리가 사실 고생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피로감을 줄이는 게 WBC 대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에 뿌린 돈이 지금 1억 5천만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이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게 일본 내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이 승부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 저희도 좀 비즈니스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기자들이요? 그리고 어제 회식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일본 네. 대표팀이 회식을 했는데 오타니 선수하고 다르비슈 선수가 SNS에 공개했는데 제가 이걸 좀 유심히 봤더니 한국식 고깃집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사진을 잘 보면 우리나라 특유의 그 불고기 판이 있고요. 여기에 계란찜을 보였습니다. 계란찜. 김치까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계란찜 좋죠. 예. 이걸 보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외식을 했네요. 예. 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했다는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았어요. 살짝 배탈이나 났으면 좋겠다. 근데 오타니하고 다르비슈 선수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친한파로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다르비슈하고 오타니 선수. 그렇게 좋아하면 좀 이제 살살 예, 경기 때 좀 살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타니하고 다르비슈 얘기만 나와서 그런데 사사키 로키 선수 아까 165km요. 말이 됩니까? 이 선수가 예. 2021년에 데뷔를 했는데 프로 통산 성적은 12중 6패인데 지난해 이 퍼펙트 게임 예. 달성을 했던 팀인데 뭐 던졌다 하면 163, 164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히 이 선수는 우리는 만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결승까지 가야지 한번 만날 것 같은데 이 선수 예의주시해야 될 선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MLB.com에서 뽑은 꿈의 대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금 얘기한 사사키 선수와 우리 이정우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정우 선수는 이제 365일 뒤, 365일도 아니죠. 이제 6개월, 7개월 뒤면 네. MLB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사키 로키는 이제 1000일 뒤에 또 MLB를 두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 메이저리거의 투타 대결이라고 해서 일본의 사사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정우 과연 투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걸 해서 이제 WBC에서 꿈의 대결로 선정했기 때문에 사사키 대 이정우 결승에서 한번 붙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바라는 꿈의 무대죠. 자 그리고 우리 하수 이제 일본 팀 얘기하면은 좀 너무 막강하다, 뭐 이게 만만치 않다,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 팀에는 어떤 다른 이슈가 없나요? 일단 무라카미 무네타카 네, 뭐 그렇죠. 일본 대표팀의 4번 타자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좀 많이 부진해요. 음. 무라카미 선수는 뭐 지난해 56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뭐 일본 프로 야구를 대표하는 괴물 타자 이랬는데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평가전에서 계속 무안타에 그치고 있고 4일 나고야에서 열린 주니치와의 경기에서도 4타수 무안타에 그쳤는데 이 선수가 못하면 못할수록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선수가 좀 부진하다는 게 한국 대표팀에 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은 혹시 이제 일본 언론들은 우리 소식 또 일본이 또 우리 얘기 많이 싣잖아요. 네. 기사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실리던가요?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라카미 선수하고 우리나라 박병호 선수 약간 이제 좀 비슷한 위치에 있고 물론 무라카미 선수는 3루수고 또 우리나라 선수는 박병호 선수인데 두 선수의 이제 대포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한 또 관건이고요. 일본에서 지금 또 언론의 집중 그 조명을 받고 있는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누빠 선수입니다. 네. 이 누빠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일본 대표팀 나머지 선수들이 누빠 티셔츠를 준비해가지고 다 입으면서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국이 한상훈 아나운서 그렇죠. 예. 티셔츠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누빠 선수가 입이 지금 귀에 걸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에드먼과 누빠의 대결, 박병호와 무라카미의 대결. 이런 야구가 뭐 조직력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1대1 대결성을 띠면서 그리고 전체 대 전체 싸움이기 때문에 에드먼 선수가 누빠보다 좀 잘했으면 좋겠고 무라카미 선수보다 박병호 선수가 조금 발리 먼저 쳤으면 좋겠고. 누빠하고 에드먼 선수 같은 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드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일전을 이겨서 1년 내내 누빠 선수 놀리겠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 농담이 꼭 현실로 되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을 마칠까 합니다. 일본 다녀와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지부의 김도환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